조금 더 깊이 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일단 더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 연쇄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커피 배울 때도 이런 커피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커피 역사도 배우면서 신기함을 느꼈고 커피를 만드는 거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밌던 것 같아요. 커피를 만들면서 또 저 오신 고객님들한테 커피를 주면서 약간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커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고객님한테 나가니까 맛있게 드시니까 기분도 좋고 그럴 때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다시 하면 다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라서 조금 아니 괜찮아요. 낯설진 않았어요. 네, 여기서 했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규모가 조금 더 커졌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배울 수 있으니까 좋겠다. 아, 일단 저희 교회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이유가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전에는 그냥 다들 그냥 돌아가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저까지 이제 커피를 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은 이제 초코라떼 아니면 이제 뭐 아이스티,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뭐 카페라떼 교제하는 이제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1시간 이상씩 교회에서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돌아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에 네.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건 어때요? 다 아는 아이. 아는 아이. 다 아는 아이들이에요. 저희 정사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나씩 있잖아요. 다 거기에 얼굴은 아는 애들. 예, 재학적인 아이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 아이거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아이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교회 다녀갔던 아이들이에요. 아까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1~2차집 아이들 부모님 와 계셨잖아요. 근데 다 아는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안 좋은 거는 토요일 날 네. 원래는 오전이든 오후든 우리가 이제 교회 청소가 오는 당번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을 이제 9시부터 이제 교육 시간 4시 비워야 돼. 피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양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 딱히 저는 기계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네. 교인 중에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아니요.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예, 저희 6살 꼬맹이까지 야무지게 초콜릿 다 시켜서 먹고 되게 좋아요. 네. 분위기가 일단 더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명 아이들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그 음료를 내려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을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도 데려와서 내가 한 잔 내려줄게 하면서 이제 데려오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카페는 어찌됐건 사업장이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이런 교육 쪽의 일을 하면 오히려 그런 면에서 편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접근이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까. 이제 왜냐면은 이 교육 사업이 이제 그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다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좀 했죠. 중간에 이제 뒷심이 딸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빠지거나 또 재미없어 하면 그만두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아까 컵홀더 같은 거 자기들이 그린다고 해서 그려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 메뉴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막 제안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여기저기 수업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을 데리고 또 한 번씩 커피 캠프를 해주니까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했던 애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긴 이르지만 상당히 기대된다. 그리고 교회가 크든 작든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가 생겼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와 준 것도 고맙고, 그 다음에 넘어온 아이들이 또 마치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기도 이제
그 봄에 한번 고광재 목사 만났는데 청량 그 교육청에서 뭐 500만 원 가지고 이제 뭐 정사한 마을 학교에서 뭐 할 거 없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커피를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접은 거죠. 여름에.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급하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하려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자. 커피 교육도 하고 한 번에 잔치로 500만 원 쓰지 말고 아이들과 쭉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게 이게 오게 된 거고 막상 왔다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사람을 만나고 아이들 만나니까 이게 제가 뭐 선입견일 줄 모르지만 애들이 더 영혼이 맑아요. 고강재 목사님도 맑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제가 이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더 와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애들을 만나니까 일단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좀 더 만나고 또 제가 아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배운 아이들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그래서 조금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 수련회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도 배운 게 이제 뭐 부흥회나 이런 뭐 수련회 이런 것도 배웠긴 했지만 뭐 형들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배워간 거니까 아이들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10명 배웠는데 한 4, 5명이라도 올라오면 성공입니다. 네.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진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카페가 이 마을 사람들과 진짜 살기 원하는구나, 한 주민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믿어주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많이 걸려요. 왜냐면 잠깐 이제 커피를 팔고 또 이렇게 사고 이런 관계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교제를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또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 거고 또 제가 선생 입장에서 학생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저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제가 3월에 수원신학교 이중직 강의를 나가거든요. 커피로. 근데 거기서도 원했던 게 그거예요. 네. 이제 커피를 창업하는 데는 많은데 교회들이 근데 당신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커피숍도 요즘 들어서 커피숍 자체로 전도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커피숍에 커피 먹으러 왔다 교회를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거의 잘 네.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이제 그냥 식구가 돼버린 거야. 그냥 동네 사람이 돼버린 거야. 커피를 가리키대요.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잘 가리켜야지 그 다음부터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내가 이 사람들에 집중하는 그곳을 같이 함께 봐주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끝나고 나서도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벌써 이제 예수님 얘기를 끝나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목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못하겠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선은 그 사람들과 내가 달리 살아온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공통점 분모가 바로 커피로 모인 거니까 이제 커피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커피를 통해서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좀 믿어질 거잖아요. 두 개 다 좋은 대안이에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그 사랑 한들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이제 사람을 교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하는데 사실은. 근데 좀 잘한다는 소문만 나면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꾸 커피 교육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냥 주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커피 교육을 위탁한 건데 뭐 그때는 저희가 유일한 동해 유일한 커피숍이었고 또 사람들이 저희 카페만 오니까 잘 하나 보다 생각해서 저한테 섭외가 온 건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잘 하고 나면
몇 번의 위기는 겪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착을 한 거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소문 듣고 왔다 해가지고 새끼를 치게 된 거죠. 예.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네요. 우선은 잘 가르쳐야 돼요. 예. 우선 잘 가르쳐. 이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의 열매는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 대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 마음들을 좀 눌러놓고 먼저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가끔씩 이제 집 나온 아이들이나 학교 나온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 전도는 진짜 둘째 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나랑 만나는 순간만큼은 아침에 이제 막 9시에나 10시에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막 거의 뭐 폭탄 맞은 것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 뭐 학교도 안 다니고 또 혹은 학교랑 집에서 멀어져 가지고 센터에서 뭐 쉼터에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그때 그날 컨디션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바뀌어요. 막 너무 우울해 있기도 하고, 막 보통은 그래요. 우울해 있어요. 미래가 암울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내가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우선순위지, 내가 그 아이들 뭐 구원해야겠다, 뭐 예수님 복음 전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두 번째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데 간혹 이제 연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도 좀 막막할 때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미셔널 처치? 네. 그 비즈니스 처치? 이렇게 삶의 영역 중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생산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생산력은 헌금에만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더디더라도 이제 뭐 요즘에는 막 그 교회에 올인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부흥이 되거나 사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 비즈니스 처치나 미셔널 처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걸리긴 하지만 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들이 좀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만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부분들에서도 사역의 뒷받침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동역자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생산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시너지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혼자 커피숍을 하거나 가르칠 때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열매가 안 났는데, 이제 커피를 가르치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 중에서는 동역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뭔가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해서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예, 사람을 만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 비즈니스 면에서도 좀 도움도 된다. 결과적으로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걸 커피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걸 생각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제가 내년 이제 신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미리 이제 1월 달부터 목사님들을 커피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세 분 목사님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좀 정리를 해 나갈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서 하다가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역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발전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커피 사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해요. 확실히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전통적인 것들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아예 생각을 달리해서 이제 커피 사역을 하나를 이제 교회의 한 파트의 분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체질이 좀 바뀌어야지만 이 커피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안에 공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루트를 좀 하나 더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 공동체 모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체질적으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잘 적응을 하거나 어우러지지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교회 때문에 안 된다라는, 기존에 있는 성도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질적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체질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롭게 믿게 된 공동체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와 비슷한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헌신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좀 약간 넓은 차원에서 저희와 같이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 전통적인 그런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거기서 교회가 생겨지는 이런 방식도, 그런 체질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은 교회로 목회자가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대장이 돼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섬겨준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생명력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들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뭐 좋은 페인이나 그 승인을 두지 말고 나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